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존입니다. 2023년 1월 17일 자로 라이브를 하려고 하고요. 목요일에 방송하고 화요일에 방송하고 저는 분명히 펑크 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비트 가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2일에는 조금 올라갔구나. 그리고 분명히 12일 요때만 해도 아직 하락장이 안 끝난 것 같으니 조심해라. 특히나 10일에는 지금 완전 조심해야 된다. CPI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비트는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사실 그래서 아씨 뭐야 온체인 데이터 믿으니까는 이거 반대는 해야 되잖아. 하면서 이거 완전 손해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때 보는 그 관점이랑 요때 보는 관점이랑 또 다를 수가 있고 항상 실시간 관점들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좀 매달리는 건 일단 제가 조금 변호를 하자면 조금 어렵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분석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21K를 갖고 지금 슬라이틀리하게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하락장이 정말로 끝났다는 의미냐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또 하방을 볼 수도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할 여지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조금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오르기 전보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가 지금 배팅하기가 더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그러시지 않을까 싶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어떠한 한 방향 액션이 나오고 나서 행보할 때 그때가 제일 빡세지 않나 싶어요. 롱 잡아야 될지 숏 잡아야 될지 잡아도 길게 못 잡을 것 같은 딱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온체인 분석을 봐야 되고 이럴 때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들을 가지고 올 때 그게 여러분이 한 방향으로 편향되는 원인이 될까봐 참 조심스러워지는 그러한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 요 자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 베어마켓이 끝났다라고 보는 분석가들도 있긴 있는데 오늘 제가 일단 그러한 분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갖고 왔다는 점을 먼저 서두에서 밝혀두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좀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한번 좀 붙여놔야 될 것 같고요. 디스클레이머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배팅을 할 거냐는 온체인 데이터를 좀 더 보자. 그래서 지금 일단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랑 뭔가 그래도 단서가 있을 때 작전을 짜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여기서 무슨 작전을 짤까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놓쳤던 요거 연말 대시보드 그래서 2022년을 회고하는 대시보드와 2023년 포캐스트가 나오는 이러한 대시보드가 있었는데 제가 빼먹었길래 여기에 많은 크립토 외국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놨어요. 그 내용을 한 번만 슬쩍 보고 지나갈까 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는 demanded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on-chain data.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은 제가 연초에 이거는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온체인 분석을 한동안 쉬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굉장히 일방적이고 단순한 이론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래소의 리저브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비트 상승에 유리하다. 그리고 해시 리본이 그 호의적일 때 비트는 상승하기 유리하다라고 했지만 그 어느 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Various on-chain data indicators are used to identify the bottom.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체인 데이터가 무의미한 건 아니었고 우리가 항상 온체인 데이터 상으론 바닥입니다. 제가 15K 자리가 바닥이고 온체인 데이터는 바닥인데 도대체 언제 갑니까? 왜 안 갑니까? 그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그게 바닥인 근거들을 그동안 엄청 많이 다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들으셨던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자리가 진짜 중요하긴 한가 보다. 오늘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만 지금 자리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어려우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러 오셨겠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그 예언을 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의 무빙 그 인디케이터들 supply and loss minor to exchange transaction 그래서 그 채굴자들이 거래소로 보내는 거나 지금 그 로스 손해 중에 UTXO들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레이션 그리고 per RSI, NUPL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텀을 추측을 했었다. 그래서 사실 바텀을 봤던 내용들은 그간의 방송을 한번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근거들을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온체인 트랜스퍼런시 그리고 프로브 리저브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Transparency of Exchanges and Particular Movements of BTC Long-Term Holders.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홀더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거래소의 지금 잔고 상황을 매우 투명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이야기하긴 했었지만 사실 FTX 사태의 위험성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호흡의 위험성이 온체인 데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발발을 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밑에 한번 봅시다. 네, 리저브 같은 경우는 여기는 1월 부분만 보여주고 있어요.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는 2023년 이게 언제냐면 예, 여기도 저거네. 이거는 이게 무슨 리저브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익스체인지 리저브, FTX 리저브? 네, FTX 리저브라고 합니다. 이걸 1월 걸로 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왜 이걸 1월로 이렇게 체크해놨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 이건 1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랬을 때, 이렇게 리저브가 쭉 줄어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리저브가 줄어들면 비트가 상승하기 좋아진다고 했지만 가격도 같이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연초에야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분리시하는 데 있어서 충분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리저브 랭킹이라는 거를 이분이 분석을 하셨고요. 네, 터키 분이죠. 리저브 랭킹을 봤을 때 클린 토탈 밸런스라는 게 있고 셀프 이슈드 토큰을 이렇게 분리해내면서 봤고 그리고 모든 거래소의 리저브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이낸스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지금 코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022년에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데이터는 이거였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산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이 프로프 오브 리저브로 나타났었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세이프한 패스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에서는 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키라는 거예요. 이 분석가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가 그러한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POR을 통해서 이 프로프 오브 리저브를 통해서 많은 거래 안전성을 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레귤레토리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위험성의 그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베일 속에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가 그런 베일을 벗겨내는데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POR 어나운스먼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의 투명성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크립토 퀀트 담당자가 해시리본을 갖고 왔습니다. 예, 이 해시리본에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해시리본이 뭐냐면은 예, 이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일봉을 갖다가 30일 이평하고 60일 이평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30일 이평이 위로 갈 때가 골크, 30일 이평이 아래로 갈 때가 데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30일 이평이 골크로 갈 때 사면 좋았어요. 그 자리가 왜냐면은 채굴자가 캐피출레이션 하고 나서 예, 이제 우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들은 고대에 계속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좋은 자리를 제공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2021년 8월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골든크로스 나오고 나서 제가 예전에
그 질문하고 칼럼도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해시리본 제작자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골든 크로스 나올 때는 사서 들고 있다가 데크 나올 때 팔아야 되지 않냐 해시리본. 근데 이번에는 데크 나올 때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루나 사태 직전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하락을 다 맞고 팔아야 했잖아요. 채굴자도 왜 이렇게 안 맞냐? 했더니 예 이제 해시리본 제작자가 그랬죠. 골크에서 사는 건 유효한데 데크에서 파는 거는 유효하지 않다. 팔 거는 자기 알아서 정해라. 예, 되게 예술적으로. 파는 것은 원래 어렵다. 예술적으로 잘 팔아야 된다. 제 칼럼 옛날에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제가. 아무튼. 해가지고, 예, 알겠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예술적으로 잘 팔았다 치자. 자, 그래서 하락을 다 피했어요. 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왔으면 사야지. 근데 예, first fail ever라고 했어요. 네, 샀는데 FTX 사태가 이 뒤에 터집니다. 그러면서 더 떨어졌어요. 예, 정말로 이 시장이 채굴자들이 정말 항복해가지고 진짜로 아 여기서 더 떨어질 순 없다. 진짜 우리 기준은 여기서는 이제 사야 돼. 채굴자 기준은 항복 우리 이빠이 했어. 더 죽일 곳이 없어. 뒤로 물러설 수 없어. 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한 대를 더 때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장이고 first fail ever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죠. FTX 사태가 더 어려운 게 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들이 이미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졌다. 그래서 2022년에는 채굴자들한테도 엄청 어려운 시간이었다. 진짜 야 나 이제 여기서 더 내리면 죽어 그랬는데 한 대 더 때린 겁니다. 정말 죽어 그러면서 때린 거죠. 네, 2022년에 쇼트몰더뿐 아니라 기관, 고래, 마이너 이런 사람들도 롱텀몰더 이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물려갖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롱텀 홀더라는 사람들은 비트가 진짜 만 불도 안 되던 시절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이 왜 힘드냐. 아, 근데 그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위에서 안 탔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로스들이 나오고 있는 UTXO가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로 관찰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자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고대 유물 같은 그러한 홀더들만 있는 게 아니죠. 2022년 6월에 비트는 17,600으로 떨어졌고 그때 채굴자가 항복이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이너, 롱텀 홀더, actively operated mining anticipation of the bull. 그래서 6월부터 6월에 이때 예, 루나 사태 이후로 빵 떨어진 다음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예, 이때는 이제 좀 드디어 불막해 도나요? 했지만 골든 크로스가 예 그래서 이제 해시레이트가 오르면서 나왔지만 배신을 맞았습니다. FTX 이슈로 더 떨어졌다. 그다음 크립토컨트 아랍에서 뽑아준 지표. 서플라인 로스 이거는 UTXO들 중에서 현재가를 비교했을 때 처음에 UTXO가 시작된 가격을 매수가로 간주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더 밑에인 것을 로스인 UTXO라고 보잖아요. 그 로스인 UTXO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퍼센트. 그래서 이게 당연히 하락장 딥에서 퍼센트가 제일 떡상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한 60% 가까웠던 게 2018년. 그리고 예, 코로나 빔 때, 그때가 또 60%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같은 경우는 아직 60%가 안 됐습니다. 그러한 기존 하락장 대비, 기존 하락장에서 보통 요 정도 손실 나니까 드디어 반등을 하더라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아직 도달은 안 했다. 예. 그래서 new bottom from the current price until the percentage comes to 60%. 60%가 갈 때까지 다음 바닥을 볼 가능성이 이 지표만 가지고는 있다. 하지만 이거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남은 범위는 뭐냐면은 거시경제상의 뭐 침체라든가 굉장히 큰 악재로 달성할 수 있는 정도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바닥이 아니라는 온체인 지표도 있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 크립토컨트 분석가는 뭘 찍었냐? 마이너 투 익스체인지 트랜잭션. 그래서 채굴자가 거래소 들고 가는 트랜잭션에다가 이건 단순 2평, 7일 2평을 걸은 자료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2018년 이때는 채굴자가 탑을 찍으면서 거래소로 이동시키는 물량이 그러면서 2018년 하락장이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랬었고, 2006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그 물량이, 마이너트 익스체인지의 물량이 탑을 찍었던 그 순간부터 하락장이 시작되어서 그게 계속 줄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아직 그것이 반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transitions from affiliated minor stock exchange have declined from, 그래서 2021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렸고요. 그리고, 예, 모든 아니고 대부분 온체인 인디케이터에서 비트코인 관련 시그널이 저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it has been difficult to confirm that the valid BTC price is bottoming out in 2022.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바닥이 완벽하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 2가 이거죠. 이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 지난 베어 사이클을 봤을 때, 요런 자리에서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The lower it goes there is, the higher probability of BTC being bottomed, and currently we are witnessing one of the sharpest declines since the last bear cycles in 2022.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베어장, 붓다빔 이럴 때도 보시면 확 하고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잔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도 물리면은 신기한 거는 거래소로 못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물릴 때 적극적으로 채굴자도 어떤 기관 같은 거라서 손절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존버를 때리는 현상이 강화되는 재밌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이시하고 이 가격에 팔 수 없어 해갖고 약간 장투를 시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전환될 때 그래서 지금 2021년 상승장 때 같은 경우도 얘가 바닥을 찍었다가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전환으로 보긴 조금 이르다. 예, 아직은 완전히 이게 지금 바닥이 나온 모양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요 조그마한 꼬리 갖고 전환이라긴 조금 이르다. 그 점을 상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페토컨트 폴란드 분이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레이시오 퍼 RSI를 해놨습니다. 예,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격 차트가 예, 여기 요렇게 있을 때 바이 시그널에서 그러니까 요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레이시오에다가 RSI를 걸어놨어요. 지금 14일치를 14일짜리 RSI를 걸어놨을 때 이렇게 바이 시그널, 셀 시그널이 지금 확인하기는 되게 쉽잖아요. 예, 작동하는 자리를 볼 수가 있었고요. 재밌는 것은 FTX 사태 전에 정확하게 셀 시그널을 찍고 하락을 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밑에 왔을 때 바이 시그널에서 사고 셀 시그널에서 팔면 이렇게 되게 유효한 지표가 하나 있었다라는 좀 예, 무시무시한 그러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셀 시그널에서 팔았을 때 이렇게 더 오르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예,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은 바이 시그널 쪽에 가까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100% 정확하게 시장을 반영하지 않는데 몇몇 부분에서 좀 되게 크리티컬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When is best time to buy라고 해갖고 그거를 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보통 셀이 시그널이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바이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RSI 자체와도 조금 비슷한데 그것보단 조금 더 정교하게 위치를 알려준다는 그러한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75, 25 숫자 이용하는 거 관련해서 써 있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내용을 제가 네, 아이고 전체 화면이 아니라 예, 요 내용은 제가 요 지표는 제가 따로 공유를 드릴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많았어요. 밑에 보니까 장난 없네. 지금 끝이 안 나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오늘 방송 날 새겠는데 이것만 계속 읽으면 안 되겠는데 예, 좀 더 밑에를 봐야 될 것 같아. 예, 이거를 그러니까 좀 적당히 보고 넘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스펜드 아프 에이지 밴드는 예, 요렇게 있었다. 그래서 비트파이낸스 핵 사건 때 5, 7년 된 올드 비트코인이 이동했었다. 그리고 여기 요때 3월, 7월, 그리고 예, 요거 11, 12월. 요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때마다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빅크립토 뱅크런이라고 해가지고 루나 3AC FTX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러한 사태들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 그,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 익스체인지 리저브들이 떡락을 하는 시점을 보여줬는데, 보시면은 큰 그런 크래시 사태가 있을 때, 리저브가 오히려 떡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그래서, 익스체인지 리저브가 그전에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특히나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중앙거래소 신뢰 문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익스체인지 리저브가 줄어든다는 것은 존버를 하는 것이다, 사서 나간 것이다 라는 단순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진 걸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리고 NUPL 같은 경우는 요거는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놨냐? 예, 요거는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 액티브 애드레스 B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예, 디맨드 모멘텀 그래서 B 마켓 이거는 그 뭐냐 액티브 어드레스 그 실제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소. 이건 이렇게 하락 시장이 왔을 때는 항상 이렇게 좀 감소세를 보이고요. 디맨드 모멘텀에서도 봤을 때 하락 때 근데 이상하게 이때는 계속 좀 유지가 됐었네요. 여기서는 확 떨어졌었는데 2021년 붓다빔 때는 애드레스가 엄청 떨어졌었는데 2022년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상 좀 유지가 된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the market began a range of diminishing demand across the network.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예, 이건 diminishing demand 그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걸 보여주긴 했는데 decline rate in this metric has been slowing down since the June market capitulation. 그래서 6월에 capitulation 이후에는 slow down 되기 시작했고 예, 내려가는 하락률이 presently we are witnessing the fragile equilibrium status in the active address momentum, creating a potential for a possible rally if new demand enters the market in coming weeks.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들어왔을 때 어떤 랠리가 예상되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요가 올라올 때는 확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액티브 어드레스의 모멘텀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365일을 걸어가지고 무빙 에버리지 보는 것 같거든요. 지금 30일하고 365일 걸어서 그래서 그러한 그 크로스 되는 자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약간 수렴하듯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크로스가 팍 될 때 진정한 상승장이 오지 않냐 라는 그러한 관점. 예, 여기서부터 2023년 폴캐스트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분석들도 있거든요. 당장 단기로 비트가 어떻게 갈지 그게 더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러면 이 내용을 전부 다 읽지 않고 오늘은 가볍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을 일단 봐요. 이 MACD님이 15일에 올린 분석이고요. 비트는 21K까지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15일에 이미 요 비슷한 자리에 올랐었고 지금 살짝 오르긴 했는데 횡보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는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보고 있다는 근거가 뭐냐? 자, 그래서 먼저 펀드 볼륨 인덱스를 봅시다. 펀드 볼륨이라 하는 것은 보통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의 전체 그 거래 볼륨 중에서 어느 비중을 차지하냐 하는 그러한 지표고요. 보시면 그게 여전히 바닥을 찍고 있고 아직 유의미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펀드 홀딩 인덱스로 봤을 때도 역시나 이것이 예, 지금 줄고 있고요. 하지만 가격만 올랐어요. 세 번째로 예, 장외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BTC 토큰 트랜스퍼드가 이게 매우 떡상을 하게 돼요. 펀드 플로우 레이시오 같은 경우도 펀드로 유입되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증상들이 하나도 없이 가격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current rise means on real uptrend transition. 그래서 가게가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그냥 CPI에 대한 일단의 반응에 가깝다.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하게 지켜보자. 라는 게 이 사람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게 유의미한 지표를 갖고 와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시민님, 예, 분석.
그래서 이것도 1월 15일 분석.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들이 started to change position. 그래서 지금 이게 포지션을 바꾸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MPI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번 이렇게 2를 넘은 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지난 1년 대비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딱 하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몇 주간 난이도는 10% 정도 감소를 했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지금 팔기보다는 그 호들 유지를 해왔고요. 그래서 however, next difficulty change will be tomorrow.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난이도 변경이 그 16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16일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래서 난이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MPI랑 마이너 리저브를 봤을 때, 요 마이너 리저브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에 바닥을 찍었다가 1월에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그랬다가 다시 그 비트가 상승하면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MPI가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 상승에 좀 파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데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냐면 이 사람 말은 그래서 그들이 So when they are not spending what they produce 그래서 채굴한 족족 이거를 팔지 않을 때 비트는 가격이 그 트레이딩 레인지 지금 거래되는 데서 지지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죠. 하지만 if this behavior need to change again, we can see the price will not have minor support. 그래서 이게 바뀐다 그러면은 채굴자의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게 되겠고요. 모든 크립토 마켓이 heavily correlated with BTC recently. Let's be careful next 2 weeks. 그래서 2주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에 모든 크립토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이랑 SPX는 지금 되게 베어마켓에서의 크리티컬한 레벨, 이 자리를 뚫어야 좀 의미가 있다 하는 자리에 있고, 마이너들은 unload what they produce or at least will not hold. 그래서 이 2주간은 채굴자들이 팔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팔았던 전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난이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또 10% 증가할 거고요. 이때 한번 줄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줄었으면 늘기도 하고 하면서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서 nothing will be favorable or minus side 그래서 채굴자한테 지금 유리한 게 없기 때문에 채굴자는 팔아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충분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큰 이슈가 안 될 거다. 그래서 however, thinking of offshore liquidations and right now everyone is taking long bets. 지금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숏수 청산시키자 하고 롱베팅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그게 예측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물 시장이 또 편향된 그 당장에 고배 베터들이 많아지면 그쪽을 깨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그 점도 좀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마이너들의 행동을 잘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트 펀딩, 익스체인지 위드드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과열된 거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과열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좀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에러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죠.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과열을 보고 시장이 다시 재하락할까 판단한다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선물 뚝배기를 어떻게 깰 것인가, 레버리지 방향이 어느 쪽이 유리한가 등등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거시경제에 갑툭튀하는 이슈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과열에서 내리는 그러한 장은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하락장에서는 그러한 이야기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과열이 아니라는 증거로 펀딩비가 아직 그렇게 2021년처럼 과열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픈 인터레스트가 엄청 낮아졌다. 라는 근거를 들고 있어요. 오픈 인터레스트는 항상 어떻게 낮아지는지 보면 좀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비트가 많이 하락할 때 요거는 에스티메이티드 레버리지 레이시오. 그래서 오픈 인터레스트 열려있는 그 계약수를 가지고 비트코인 리저브 대비로 해가지고 배수를 평가해서 많이 높으면 시장이 고배가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FTX 사태 때 절정으로 갔던 이 고배맨들이 FTX 사태는 굉장히 좀 예상하지 못한 뚝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훅 하고 맞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 상승 또한 그러한 예상치 못한 뚝배기였던 모양입니다. 또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주스는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선물 시장에서 많이 있는 포지션에 공경을 주는 그러한 액션이 이미 두 차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선물 레버리지가 무한정 올라가다가. 예, 그 말은 주스는 앞으로도 조금 더 트리키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것은 가격이 오를 때 레버리지가 줄어들었다. 그 말은 주스 고배는 숏배터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숏배터들이 물을 먹은 상태고요. 지금 자리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누가 물을 먹을 것인가는 앞으로 잘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Spot exchange withdrawals are kind of muted on the rally, but bit of outflows, but not too significant to raise any eyebrows. 보시면 여기서 넷플로우를 봤을 때, 예, 요때는 출금이 많았고, 여기서는 지금 예, 넷플로우 부분이 거의 지금 침묵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비트가 크게 올랐고요. 비트 리저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면서 뭔가 유의미한 시그널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래서 선물시장 레버리지의 향방을 잘 보자. 지금은 일단 레버리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장이고 예. FTX 사태 이후로 비트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가 이렇게 대놓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계약들이 까였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요거는 마지막으로 한번 볼만한 지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새로운 컨트랙트는 상승장, 다시 말하면 스캠이 창궐하기 좋은 시기, 그럴 때 컨트랙트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많다는 것은 상승장이다, 네트워크 화랑이다, 네트워크가 쓸모있다, 그리고 스캠이 지금 되게 시장에 많다.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한, 약간 같이 가는 맥락에서의 움직임들이 많은데요. 예, 이 뉴 컨트랙트를 봤을 때 지금 FTX 사태 즈음부터 해가지고 오르기 시작해갖고 이 컨트랙트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 요 2022년 침묵의 장에서 뭔가 변화가 발생해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FTX 사태보다 전부터 요 자리쯤부터 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더리움 기준의 가격이라 보니까는 비트하고 지금 조금 다르죠. 프라이스 USD 방향을 봤을 때. 비트 같은 경우는 예, 바닥이 여기가 그러니까 비트랑 조금 예, 움직이는 차트 양상이 다르다는 점 참고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더의 차트다.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요 자리들이 바닥으로 작동을 하면서 요때 계속 컨트랙트들이 생기다가 지금 올라갔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된 상승을 말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다 중간에 꺾이는 지점들이 발생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계속된 상승을 말하진 않고 이렇게 코로나 빈 같은 것도 상승하다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떠한 사건 때문에 또다시 이더가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서 뒤에는 올라갔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아직 상승할 여력이 비축되어 있다. 건강하다. 라는 관점에서 요거는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장투자 기준으로 아직 이더는 괜찮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들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이렇게 큰 방향이 올 때마다 줄어들었던, 이렇게 내릴 때도 줄었고 오를 때도 줄었던 굉장히 재밌는 것은 시장에서의 다수가 보는 방향과 지금 반대로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센티멘트를 잘 봅시다. 다수의 센티멘트를 잘 보고 그걸 보고 현명하게 방향성을 잡았을 때 아마 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당장은 좀 그러한 예상을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은 21.3K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오를지 내릴지 여러분의 베팅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오른다 내린다 라는 정답을 주지는 못해요. 항상 온체인 데이터는 그런 정답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화가 좀 길었죠? 오랜만에 한 34분 정도 했네요.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요.